네, 키워드 탑5 쭉 한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크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많네요. 첫 번째 얘기부터 경제 지표 얘기였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책정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지금 안 좋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보통 물어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물어보면 뭐 경기 좋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좋다고 얘기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네. 거의 못 받고. 네. 근데 혹시 그거를 직접 나가면 진짜 좋아지지 않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리가 나빠지는 거는 조만간 실물 지표도 나빠질 거기 때문에 약간 전조 현장이 아닌가. 약간 라고 보이거든요. 선행성을 예, 좀 예, 띄는 예. 거고 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이게 안 좋았는데 시장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몰랐네. 예, 그게 이제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이 지표를 뭐 좀 앞서는 그러니까 심리가 그러니까 둘 다 심리인데 한쪽 심리가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표에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예. 왼쪽 그림에 이제 4개월 연속 빠지는 그림이고 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봐야 할 게 검정색이랑 파란색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 밑에 게 이제 기대 인덱스거든요. 예. 지표인데 파란색이. 예. 이게 80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80 아래로 간 건가요? 지금 65죠. 60. 네, 이게 너무 빨리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급하게 빠졌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9.6포인트 급락하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경기 침체를 다들 조금은 예상하는 게 좀 예상한다. 예. 그게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표가 원래 미국 주식이 빠질 때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지표가 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얘는 무시하고 예, 일단은 왜냐하면 시장이 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는 안 좋은 건 뒤로 약간 밀어두고 예, 일단 그래도 괜찮은 거가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이번 주 들어와서 달라진 분위기의 원래 배경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소비자 심리가 추락한 것도 관세 때문에 추락한 건데 관세를 좀 줄여주면 그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실질 데이터에 녹아들면 안 좋은 건데 좀 있으면 녹아들 것 같고 어제 제가 봤지만은 그 미국의 리볼빙 혹시 아십니까? 리볼빙 카드 긁을 때 카드 나오는 긁을 때 거 아니에요? 네. 미루는 건데 그게 지금 최대 금액 아닙니까? 네, 그러세요? 최소 결제하는 그 비율이 네. 10%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11점 몇 %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음식 배달하는 것도 BNPL을 사용한다. 오. 그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불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부채를 많이 쓴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이 말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계속 부채를 이용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평소에 그냥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 이런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괜히 그렇게 들리네요. 특히 어제 직격탄 맞은 기업이 월마트 아닙니까? 월마트 그래서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보면은 연봉 2억에 달하신 분들이 월마트 이용자인데 그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연봉 2억입니다. 연봉 2억. 연봉 2억이 미국에서는 거의 뭐 서민이라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3억 정도 이제 연봉 3억? 네, 3억 정도 되면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3억이면 한국에 1억 받는 사람 정도. 왜냐면 물가가 그만큼 비싸니까. 비싸니까. 특히 대도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이나 이런 쪽은 뭐 그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렌트비 빼고 다 이것저것 빼면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한국의 연봉 1억 받는 사람하고 3배 차이. 미국의 3억 버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연봉 2억이 월마트를 간다는 건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냥 월마트 가는 거구나. 서민이 가서 이제 콩나물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는 건데 일단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프트한 데이터가 망가지는 거는 조만간 어떤 데이터에 녹아들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그 심리 지표가 안 좋으니까 뭐 에이 심리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제쳐 놓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심리가 안 좋습니다, 뭐 경기가 악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를 실제로 줄이기 시작해서 내가 줄여야 되나 보다. 그래서 실물 지표로 좀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선행 지표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결정적으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좀 더 보려 하는 구간이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CFO 경제 전망. 저도 이거 아침에 봤거든요. 네. 그 CNBC에서 네. 예, 예. 왜 화면 넘겨가면서 네.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네, 다 캡처하진 못했는데 이사님이 하신 거예요? 다 캡처하셨네요. 예,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했습니다. 아, 예, 훌륭하시네요, 역시. 훌륭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뭐 첫 번째 내용은 요게 아니긴 했지만 이제 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제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25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그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비율이 60%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 4분기에 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CFO 경제 전망이니까 네. 기업에서 재무 전망. 재무 전문가들이 예, 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그 샘플 모수가 20개 기업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많지는 않네. 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한 분기마다 했는데 네. 작년 4분기에 7%였던 게 지금 갑자기 60%가 된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늘었구나. 지금 얼마나 그 사이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져 있는지 또 관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번 실적 발표 앞에 보시면은 관세에 대한 언급도 횟수가 많았지만 네. 이전에 관련된 그 언급도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그 옮겨야 되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계획 아니면 전망 뭐 이런 거가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비율이 많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네요. 보통 재무 담당 이사 이렇게 안 좋게 보게 되면 보통 기업들이 지갑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투자가 안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네. 제가 보니까는 최근에 이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분들도 예. 광고 안 합니다 지금. 광고를 안 해요? 줄이고 있죠. 아. 비용이 나갈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광고를 먹고 사는 법인이지만 좀 줄고 있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만 CFO 전망이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네. 두려워지고 있고 가장 큰 게 투자 감소하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앞에 내용이랑 예. 좀 연결이 되는 예, 내용이에요. 연결됩니다. 예. 소비 심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좀 줄여야 되고 광고비도 줄여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올 수도 있다. 온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니까 근데 네. 그래도 이 안에서 강한 섹터가 있기는 있나 봐요. 기대할 만한 섹터가. 네,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게 좀 킬 포인트긴 하죠. 네. 예. 예, 거의 40%가 모르겠다. 네, 그만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맨 밑에 제일 큰 40%에 예. I don't know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빼고 보면은 의외로 이제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이 트럼프 정부에서 유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고 생산을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한 기대가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기사 CNBC 기사가 11시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된 거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95%의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진짜요? 말이. 아이고. 트럼프는 너무 혼란스럽고 네. 파괴적이고 극단적이다라는 표현. CFO가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충동적이다 한 거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침체는 온다고 본다는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결국 투자를 안 한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극단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모습이 마지막 화면에 좀 나오는 게 저는 이 화면이 인상적이어서 이 화면 썼었거든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패시미스틱, 부정적으로 보는 게 8명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게 이제
원래 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슬라이드는 예.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약간 부정적인 이 전망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저희가 사실 낮에 좀 편하게 보려고 했는데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게 돼가지고 세 번째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구리 가격의 신고가 경신입니다.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하면 또 이제 물가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는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자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풍산이라는 종목 오늘 좀 괜찮더라고요. 네, 네. 네. 풍산.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에도 분명히 도움되는 일이 있겠죠. 네, 요 관련 이제 종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주일 상간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5.25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뭐 다른 쪽으로 보면 $10,000 뭐 가격이 맞아. 이거 너무 네.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그 구리를 거래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 네. 상품 거래소 코맥스가 있고 그다음에 런던에 런던 상품 거래소가 있어요. LME.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5.25라는 $5가 넘는 $5대의 가격은 코맥스의 가격이고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파운드당 가격이에요. 파운드당. 네, 파운드당 가격이고 LME에 나오는 가격은 톤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근데 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는 미국의 코맥스입니다. 예, LME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그림인데 요걸 이제 그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가격 차이가 지금 까만 그래프랑 빨간 그래프의 차이가 발생한 게 보이시죠? 격차가. 예. 예,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이게 LME에서 도는 거는 LME에서만 유럽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예. 이런 쪽에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미국만 거래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미국산 구리가 지금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맞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에는 관세가 아직 부과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부과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한 달쯤 전에 말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저렇게 급등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보다 그러니까 런던 거래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격차가 지금 발생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관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래는 산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맞는데 네. 그게 아니고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게 네, 좀.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게 경기가 좋다는 원래는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중국에서 뭐 네. 공장이 많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런던이랑 차이나는 걸 봤을 때 중국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네. 미리 좀 땡겨 놓으려고 갑자기 급등을 한 거다. 채팅창에 마이클님께서도 경기 침체에는 구리가 떨어지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네요. 네. 이게 조만간 떨어질 거네요. 어차피. 실제 이제 만약 관세가 부과되고 네. 뭐 그러면은 급락할 수도 있을 있겠죠. 가능성이 예, 있죠. 예. 그러면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좋아할 일은 아니네요. 그런 것 같진 않죠. 관련주가 프리포트 맥모란. 네, 프리포트 정도? 맥모란.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가 예. 최근 뭐 한 10일 동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네. 이 그다음 바닥에 있다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최근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왔죠. 그 35에서 거의 43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목은 이 서던코퍼. 예. 서던 코퍼. 네. 서던코퍼. 네, 서던코퍼가 이것도 보시면은 86에서 $101까지. 똑같이 생겼네요. 차트가 네. 같네요. 거의 같습니다. 같네요. 네.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구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보니까는 단기에 급등한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단기에 예, 딱 단기 단기에만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구리 가격 때문에. 오히려 주의가 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소재 기업들을 저희가 전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보기만 하고 피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앞서 봤던 뭐 지표를 잘 보시거나, 예. 그러니까 구리 가격을 움직일 만한 요인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은 그러네요. 하셔도 되는데 이걸 뭐 차트를 보고 하거나 네. 뭐 그러기에는
이 종목은 좀 그런 거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 특성상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는 겹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기 이례적인 때문에 현상이죠. 그래서 더 시장에서는 또 이게 뭔가 이슈가 있나 하면서 또 예.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두 분의 어떤 분석을 듣고 나니까 예.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예. 네, 그런 결론이 그렇게. 바로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리타님께서도 몇 개 없지만 그럼 팔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잘 알아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오랜만에 그래도 좀 소식이 있네요. WWDC 2025. 원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되게 막 좋아하고 네. 이번에 애플에서 뭐 발표하지? 막 이런 거 관심 많아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조용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만큼 뭐랄까요? 혁신적인 그런 게 없어서 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iOS랑 macOS의 이제 결합, 그 간의 어떤 디자인 간의 어떤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디자인 줄이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통합시키는 네, 디자인을 완벽하게 통합해서 최근 보면은 이제 맥에서도 아이폰 화면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네. 그걸 이제 통합시켜 가지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이콘이나 메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일관되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기사에 애플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또 나오겠는데.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을 어떻게든 좀 더 높이는. 네. 그러니까 만약 아이폰을 쓰면 뭐 맥북 쓰는 게 최대한 편하게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쓰는데 더 편하게 만든다. 더 이제 좀 뭐 사용자를 가두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대한 좋은 거는 이 OS가 이제 19, iOS는 19, 그다음에 맥은 16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최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최대 업그레이드요? 네네. iOS 기준으로 뭐 iOS 7,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이제 더 많이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 딱 하면은 네.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하나 보다. 뭐 그런 기능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사용자 편의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리의 AI 업데이트, 이거는 지금 내년까지 연기된 상태거든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여전히 이제 개발 중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제 뉴스지만 애플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B300을 약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그래서 자체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말은 그걸 산다는 거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 이 AI를 자기들의 어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시리에 이걸 결합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사람이 아니죠. 다른 기업의 LLM을 가져다가 이걸 붙이려니까 잘 안 붙는 겁니다. 이게 결합이 잘 안 되고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보고, 왜냐하면 계속 투자를 이제 투자를 되게 짜게 했죠. 거의 투자를 AI에 대해서 많이 안 하다가 많이 처지긴 했죠.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늦은 면이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애플 주가가 이제 상당히 200 그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움직일 때 이게 AI를 어쨌든 기반이 디바이스 기반은 애플이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AI를 탑재하면 이 OS에 탑재하게 될 때 디바이스 자체를 훨씬 더 용이하게 훨씬 더 이제 플레이할 수 있죠. 교체도 많이 나고 그렇겠죠. 새로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밀리니까 조금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은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혈만 뚫어주면 되는 거를 애플이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애플 서비스군 매출이 좀 바빠지고 있는데,
애플 뮤직 가입자가 좀 이동하지 않습니까? 스포티파이로? 네, 오, 애플 뮤직도 어려워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빠지고. 어려워져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지금 바이백을 통한 주식 소각이 없으면 현재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혁신이 없는 것도 오래됐지만 서비스 매출이 감소하는 건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거 너무 예, 아쉬운데요. 그래서 애플 뮤직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히려 스포티파이가 좀 덕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애플은 그냥 약간의 그 듬직한 기업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안전자산 같은 안정, 느낌. 예. 예. 지금 아마 애플 아이폰이 한 12억 정도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네, 예. 그 정도라서 예, 이제 이 애플 주가의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예. 대형 기업 다 마찬가지고요. 주당 프리캐시 플로우를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플이 그러니까 현금 창출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뭐 어쨌든 돈을 쓸어 담으니까 그걸 이제 주당으로 나누면은 아까 이제 바이백을 하다 보니까 주당이 줄어들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창출되는 그 연평균 성장이 주가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만큼은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인다. 말하면 뭐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랑 주가가 같은 흐름에서 보통 어떤 때는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예, 예. 돼요. 아,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뭔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발생하면 뭐 실적과 관계없이 네. 막 예. 주가가 튀기도 예,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예, 그런 예. 변수가 없구나. 네, 네. 예.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얘기라고 해주셨고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과 같은 뭔가 불안한 시장에서는 되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리 뭐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엔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1등이죠. 그래서 예, 뭐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이런 뭐 유행어도 있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애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뭐 약간 조금 안정적인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쟁여두시면 뭐 결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다섯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월마트네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 부분인데 아니 월마트는 저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하락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주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기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외로 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올랐던 기본 배경, 네. 기본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온라인에다가 올라올 때 그 고소득,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서 약간 중산층, 뭐 언저리 거기 이용자들이 많았는데 그거보다 상위층들이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 위주로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올라왔고 그 반대로 원래 경기 침체에 강해야 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관세 때문에, 관세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한 뭐 조금 소비 둔화 이걸로 이제 주가가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움직인 부분이 그러게요.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월마트 혹시 가봤습니까? 예전에 국내에 있을 때? 아니, 좀 못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까? 네. 저희가 보면 여기서 얘기한 건데 50대 초반, 우리 이쪽이죠. 아까 했지만 50대 초반에 2억 갖고 있는 분들이 연봉 2억인데 불구하고 약간의 지금 안 오신다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월마트가 그러면 아까 했지만 소비에 강한 기업이지만 침체 강한 기업이지만 피해도 클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그런 경향들이 있고 이게 물가가 뭐 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식료품 가격들이 비싸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좀 아끼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작년에 그 월마트 이제 워싱턴에서 갔었거든요. 근데 차로 한 40분 넘게 가야 돼요. 아, 월마트까지? 마트를? 네, 월마트까지. 월마트까지? 그러니까 워싱턴 시내에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기름값도 만만치 기름값 너무 잘.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할 게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제 기준에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분들 뭐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월마트 안 가고 트레이더조 많이 가니까 트레이더조. 아, 그래요? 네. 거기는 맞습니다. 뭐 예. 다른 그, 마트예요? 약간 작은 슈퍼마켓인데 좀 싸기도 하고 독특한 게 좀 많아요. 좀 많아요? 네. 매장이 많아요?
매장이 대도시마다 예, 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저기 아마존의 그 이름이 뭐죠? 그 무슨 고? 저기 그 아마존고? 예, 아마존고. 거기 많이 네. 가고.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거기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약간 젊은 힙한 친구들이. 매장들이 또 네. 따로 네. 생겼구나. 네. 네. 월마트는 옛날 매장 느낌이고. 그렇죠. 외곽으로 나가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거를 작년에는 인정을 많이 해줬는데. 네. 예. 그리고 그로서리 판매비중이 가장 큰 마트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집에서 해 드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좀 타격이 있다 그러면 진짜 침체가 오는 걸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 요즘 뭐 달걀 가격 대란 일어난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영향도 네. 있고. 근데 그 잘못은 전부 다 전 정권에 밀리기 때문에 트럼프 잘못은 아닌 걸로 아, 많이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만 기다리면 다 좋아질 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과도기니까요. 하니까. 좀만 참으시면 된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월마트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진짜 오겠다 아니다 여부를 또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 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월마트 같은 데는 결국 필수 소비재 부분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임의 소비재니 뭐 사치재 이런 쪽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예. 네, 이쪽은 왜냐하면 다 같이 빠질 때 그러네요. 주가가 다 빠지질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데가 방어하는 있죠. 데는 예. 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얼마나 여기서 이제 전가를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상승분을 일단 이제 전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지 그 부분 체크하면은 아마 네.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라이싱 파워까지 보시는 말씀. 예. 예. 좋습니다. 애플과 월마트 얘기를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일단 지금의 주가는 약간 소프트한 경기 둔화 정도를 반영하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로 가게 된다면 뭐 그러면 전체 시장이 다 내려왔는 그런 충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안전마진 확보 차원에서 두 분께서 계속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5가지 살펴봤고요. 또 맛있는 주식 찾으러 가봐야죠. 만미주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